안녕하십니까. ISF 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내 돈을 뽑아내는 생존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같이 개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것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다른 면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또 제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이 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이용함으로써 나의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노후 준비, 일정 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노후 준비를 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나는 노후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노후 준비 내가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노후는 보장이 될 것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노후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에 대한 개념은 연세 드신 분과 연세 드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 생활을 좀 즐기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의 윗세대,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970년대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취업과 결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30세 이전에 대부분 다 끝났던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나마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퇴직을 한다라는 것이 정년퇴직까지 간다라는 개념들이 일부 존재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즉, 돈 버는 기간이 길고 그리고 돈을 쓰는 시간이 짧았던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평균 사망 연령도 80대 초반에서 멈췄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기는 60대 때까지, 돈을 쓰는 시기는 한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결혼과 출산을 일찍 하다 보니까 돈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단연코 지금 변한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결혼과 출산, 심지어 취업까지도 현재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결혼과 출산은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40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30대 후반에 아이를 낳는다라면 그 아이가 대학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따지게 된다라면 지금 50대 중반이면 퇴직을 앞둘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취업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돈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50대 중반에 퇴직을 해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에 60년생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대 70년대생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65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즉 내가 취업을 해서 아이를 낳고 퇴직을 하자마자 지금 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소득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빈 공간이 발생을 하고 또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또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시간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있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야, 내가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는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수준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뭐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국민연금은 필요악이야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필적할 만한 그러한 다른 그럼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표에서도 보듯이 현재 긴 기간 동안 유일하게 끊어지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3년짜리, 5년짜리 은행 적금을 들었을 때도 그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박봉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금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당장 3년, 5년도 어려운데 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연금을 계속해서 부어간다? 국민연금처럼 반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를 상당히 이제 부러워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분들이 무려 19%나 연금을 냅니다. 물론 개인이 9%, 정부가 9%를 내주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은 그거보다 좀 미치죠. 자, 공무원분들은 내가 박봉이고 일반 기업체보다 돈이 적다라고 실수령이 적다라고 외치시지만 그분들이 무려 19%나 저축을 해놓은 것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후가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장점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대해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큰 개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연금 제도를 보면 공적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일반 사적인 연금과 차별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기업체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주었죠. 지금도 일부 기업체에서는 퇴직금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의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라는 거죠. 사회가 변했습니다. 퇴직금을 주다가 중도정산에서 퇴직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직이 잦아지다 보니까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B라는 회사에서 또 몇 년 다니면서 퇴직금을 받고 C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다 보니 정작 최종적으로 퇴직할 나이 40대 후반, 50대 중반이 됐을 때 그리고 60대가 됐을 때 나의 퇴직금이 모여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즉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퇴직금제를 주고 그것을 IRP에 저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은퇴를 했을 때 퇴직금이 살아남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DB형, DC형, IRP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퇴직연금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50%씩 내가 50% 내고 기업이 50% 내지만 퇴직연금은 내가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 퇴직금을 착실히 모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는 달리 내가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들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공적연금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동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숙지하게 된다라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들을 챙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퇴직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겠죠. 대도시에서 퇴직하신 분들과 중소도시에서 퇴직하신 분들, 농어촌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200만 원을 최저 생계비로 보고 그 이상 평균 한 300,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가 붙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그거에 못 미치게 된다라면 제3의 연금인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보유 주택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평생 월 지급식으로 연금을 받는 것들도 존재를 하죠. 나는 그런 거 없어. 중소도시에 살거나 농어촌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농지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들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일부 어르신들의 이제 저항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일군 나의 자산인데 이것들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 마지막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를 하시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라면 오히려 최근에는 내가 집을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이 집을 활용하고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자식들도 다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긍정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최후의 보루죠.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드렸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위 소득 70%에게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전반적인 소득, 그러니까 국민분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하위 70%가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와 국민연금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개시 시기를 먼저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표에서 보여지듯이 내가 지금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현재 연금 개시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6년생은 61세부터, 64년생은 63세부터, 69년생은 65세부터 받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 체크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5년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9년생인데 내가 65세부터 받는데 지금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조기적 퇴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50대 후반이실 테니까요. 60세에 퇴직을 하게 돼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연금을 그러면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61세부터 가능하죠. 5년을 당기는 거니까. 따라서 그때부터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좀 페널티가 있습니다. 1년에 6%씩 감액을 해서 최대 30% 감액을 하고요. 조금 근데 나는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어. 65세에 굳이 내가 받을 필요는 없어. 70세에 나는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건 또 1년당 7.2%씩 부과가 돼서 최대 36%를 받는 거죠. 나는 65세에 받는데 63세부터 받고 싶어. 64세부터 받고 싶어. 다 가능합니다. 1년당 6%씩 감액을 하거나 1년당 7.2%씩 증액을 해서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 평생 지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5세에 받아야 되는데
64세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6%가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내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4세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면 18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282만 원을 평생 받게 된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계산해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대 연금 관리를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연금에 대해서 연금 포탈이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즉시 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연금이 들어가 있는 수준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회원을 가입한 이후에 약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당일날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금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니까 보험사든지 증권사든지 은행, 그리고 국민연금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수준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계산을 다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55세인데 65세부터 이 연금을 3개를 다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65세가 됐을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물가상승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가 10년 뒤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연금에 대한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1년 뒤에 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통합 연금 포털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금감원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것은 사회적인 제도다라는 점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금융상품이랑과 사회적 제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면 금융상품은 계약이죠. 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A와 B가 그러니까 나와 금융기관이 계약한 대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조항을 우리는 철저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 계약 조항 내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적 제도입니다.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재원이 고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또다시 법이 바뀜으로써 사회적 제도가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 해에 낸,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납부한 금액을 나눠서 그 해에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것을 운용을 해서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제가 확언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내가 실직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경우도 있고 남편이 외벌이였는데 그럴 때 나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적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직장이다라고 한다면 월급을 받는 분들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경우 내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권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나랑은 상관없는 제도야. 나는 그냥 연금저축, 금융사를 통해서 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국민연금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특정하지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연금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서로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좀 여유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많이 받습니다. 오래 낼수록 많이 받습니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오래 내면 오래 낸 만큼 그에 따른 상응하는 것들을 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어릴수록 그리고 18세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26만 원씩 20년을 납입을 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게 된다라면 13만 원을 내는 거죠. 반은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자영업자분들은 26만 원 그냥 본인 스스로 다 내셔도 됩니다. 환급률이 무려 223%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기업에서 퇴직금은 대략 한 160% 정도 내가 낸 금액에 돌려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저희 부모님 국민연금 받고 계신데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올랐다 이걸 상당히 좀 즐기시더라고요. 항상 그 통지서가 왔을 때 아들아 올해는 뭐 2. 몇 프로가 올랐다 하더라. 올해는 뭐 1. 몇 프로가 올랐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금액이 당신이 쓰시기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내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국민연금에 의해서 일정 부분 노후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그 난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그것을 내가 소득이 늘어난 그런 어떤 기분으로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화폐 가치가 보존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금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라면 평생 1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아서 화폐 가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잘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입 기간에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 납입액을 보게 된다라면 300만 원일 경우에는 월 27만 원을 납부를 하고요. 500만 원일 경우에는 월 45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27만 원을 10년 납입하면 월 29만 원을 받게 되지만 40년을 납입하게 된다면 월 85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되고 따라서 월 45만 원씩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 10년 납입하면 받는 금액이 39만 4천 원에 불과하죠. 하지만 40년을 납부하면 116만 원이 됩니다. 40년 너무 긴 거 아니야? 그건 20대 때부터 정년까지니까 보통 30년 정도만 하더라도 97만 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20년과 30년 사이를 보면 대략 한 80만 원 넘는 금액을 월 수령액으로 받게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일정 부분의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우리가 이제 생계비를 봤을 때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보게 된다라면 국민연금이 약 절반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3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반환 일시금을 반납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서 국민연금 냈었던 것을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민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아파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반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받으셨던 분들이 내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 납입이라는 겁니다. A라는 기업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B라는 기업으로 이제
갈 경우에 이 빈 공간이 발생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A라는 회사를 다닐 때 A라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띄어서 납부를 해줬고 B라는 기업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빈 공간이 몇 개월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빈 공간에 대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납입한다고 해서 비용 부담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리고 내가 납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상의를 하신다라면 내가 A라는 기업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고 현재 B라는 기업을 다닐 때 국민연금 냈고 현재 C라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각 빈 공간을 메우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린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의 가입을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든지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저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오신 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에 냈었던 거 가지고 내가 1, 20년, 2, 30년 국민연금 가입한 게 있는데 아직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 그런 상태인데 내가 국민연금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분할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다 보면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셔야 됩니다. 이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도 반으로 나눠진다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5년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년 이상 같이 살아서 국민연금을 내시고 이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분할이 가능한 거고 단 살았던 기간, 내가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그 기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는 5대5로 나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재판에 따라서 이혼할 경우에 이제 재판에 따라서 뭐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소득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연금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판결문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도록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느냐라고 본다라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에 들어드린 것처럼 45세에 이혼을 했으면 48세 이전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연금이 65세부터 수령이 된다라면 지금 나는 45세에 이혼을 했지만 그 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65세부터.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통장에 이것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청구할 때 내 통장을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50%는 나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 따라서 이 분할연금 제도를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시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조금 노후 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같이 부었던 노후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지 않으셔야죠. 하지만 받으셔야 된다라면 내 권리를 똑바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하나의 제도다라는 점을 앞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주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지급을 받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머니한테 이제 수령 순서가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 안 계시면 자녀라든지 그 위에 부모에게 넘어가지만 이것은 상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두 부모님이 뭐 공교롭게도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으면 자녀에게 그 유족연금이 내려오지만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부모에게, 그러니까 조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은 없어진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수령 순서가 있지 이것은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입 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10년 미만 같은 경우 우리가 100만 원 받았다라면 4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20년 이상 가입했으면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었고 연금을 받고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큰 쪽에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족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내가 기존에 봤었던 거 거기에 유족연금을 더해서 받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유족연금을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 연금만 받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서로 합산돼서 나오는 것들을 계산해서 선택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본인 연금이 10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50만 원에 30%가 나오기 때문에 115만 원이 수령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내가 받는 것들에 대해서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것에 30% 추가 수령이 가능하고 내 연금은 그냥 내 연금대로 받는다. 이 부분이 유족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서로 부부가 같이 회로로 평생 회로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못했을 때 이 부분을 국민연금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조기와 연기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기 신청을 하게 되면 60세 그리고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70세가 되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년에 6%씩 감액이 되고요. 1년에 7.2%씩 지응액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감액이 되고요.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6만 원까지 지응액이 된다는 점 말씀 앞서 드렸고요. 여기서 다시 강조를 드리면 이 금액이 평생 동안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65세에 받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60세부터 받게 되면 평생 70만 원이 되는 것이고 70세부터 받게 되면 평생 136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으면 좀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일부 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65세에 받는 거와 70세에 받는 거가 이분 포인트가 되는 게 82세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기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분 플러스 알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라고 보면 연기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82세 이후에 굳이 36만 원씩 더 받는 게 필요해 라고 한다면 미리 받는 것도 그러니까 65세에 정상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조기 신청은 나쁘고 연기 신청은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이 꼭 좋지만 않은 것들이 있고요. 조기 신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내가 잘 활용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 이미 납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00만 원이 평균 소득이면 45만 원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70만 원, 60만 원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잘 반영해서 하게 된다라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조금 연령별로 세대 간에 좀 다른 겁니다. 특히 40대 후반, 50대 초반 된 분들이 지금 현재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내가 부가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 시뮬레이션하고 내가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시뮬레이션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금액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렇지만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굳이 추가 납입을 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을 그렇게 썩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을 길게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20대, 30대 같은 경우 주택 마련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는 한 번 하면 계속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납입 제도를 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에 지금 내가 노후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인식들이 들어오신다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역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할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월 160만 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뭐 은행 이자, 그다음에 근로소득, 뭐 기타 소득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피부양자로 있었던 부분들이 박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공적연금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적연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내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적연금을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월 기준으로 봤을 때 160만 원입니다. 월 기준으로 내가 이미 160만 원 연금 이상 받을 것이야 라고 본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죠. 자,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내가 월 16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 내가 연금액을 좀 높이고 싶어. 어차피 건강보험료 내야 되니까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거지만 내가 월 150만 원 정도 받아 라고 하면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내가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제 사례를 마지막으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인의 예인데요. 2017년 12월에 이제 명예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임의가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할 때 직장가입자가 이제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퇴직 전 소득 기준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됐지만 직장에 있었을 때 내던 것을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현재 지금 적게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월 15만 원 추가적으로 납입을 했을 경우에 평생 월 15만 원의 추가적인 연금 수령이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직장을 이직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라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휴가를 내셔서라도 그런 데 가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된다라면 국민연금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다 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실업급여까지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계약과는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는 내가 잘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성이 분명 존재하고요. 잘 이용할수록 나의 노후는 보다 풍요로워진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민연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